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반담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게 녹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빗소리 때문에 별로일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비가 와도 뭐 한번 찍어 봐야죠. 비 오는 날은 또 어떻게 녹화가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달리면 빗소리나 외부 소리가 많이 날 듯 합니다. 오늘 녹화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종도를 한번 달려볼게요. 영종도 가는 길입니다. 네.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빗소리 참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는 비 오는 게 싫었는데, 이게 녹화가 잘 될지 진짜 걱정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잘. 이 빗소리는 잘 들리거든요. 그러면 제 목소리보다 오늘 거의 뭐 빗소리 녹화를 하지 않을까. 네, 어릴 때는 비 오면 싫었습니다. 장화 신고 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우산 들고 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비가 오는 게 참 좋네요. 가을이나 봄이나 그때는 저녁에 비가 오면 창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자요. 빗소리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 보면 일부러 빗소리 계속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유튜브로 빗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 그 비가 이렇게 내리고 좀 습하고 밤이고 비가 내리는 그때 그 느낌, 그게 좋아서 그렇지 뭐 빗소리 자체만 좋은 게 아니고요. 빗소리 플러스 그 분위기,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습한 그런 기운, 그런 것들이 좋아서 봄 가을에는 비만 오면 문 열고 잡니다. 오늘은 3월 1일절이고요. 3월 1일절 이상하네요. 3일절이고요. 1919년 기민년 3월 1일. 뭘 기념하는 건 아니고요.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니 또 우리가 또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모든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념이고 이데올리고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 어릴 때부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게 됐을 때는 이 경상도의 특징을 좀 얘기해 줄게요. 비가 와서 조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투표하고 나면 동서로 좀 갈리는 편이잖아요. 지역별로 갈리고. 경상도는 웬만하면 국힘당을 많이 지지하죠. 또 호남 쪽은, 또 전라도 쪽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물론 이렇게 나뉘게 된 약간 근본적인 원인은 김영삼, 김대중일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좀 나뉜 것 같기도 한데, 그보다 더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저는 민정당 때부터 기억하거든요. 그 앞에 그 뒤에 자유한국당 나오고 새누리당 나오고 이런 건 다 그 뒷얘기고, 민정당 때부터 아마 제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자유당 이런 건 모릅니다. 저도 그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정치 얘기보다 경상도가 바라보는 국힘당이죠, 지금. 그 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정치 얘기하고 있냐 이러겠지만, 여러분,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여러분,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지금 다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 지금 난리인데, 다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치 얘기 안 해. 그런 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생활이 모두 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어릴 적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럼 경상도는 이 국힘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경상도의 이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제가 빨리 끼어들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경상도에서 바라보는 이 국힘당은 우리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당, 뿌리가 경상도를 근거로 한 당이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경상도 특징은 좀 감싸 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외에 우리 법 중에서도 친족 간에 예를 들면 뭐 자식이 부모님 돈을 가져갔다,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친족 간에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봐도 법 자체도 얼마나 그런 뭐랄까요, 인본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문제가 많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상도는 국힘당을 내 자식당이다. 잘못해도 나는 얘들을 찍어준다. 내가 안 찍어주면 누가 찍어주냐. 아직 뭐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힘당이 경상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대구 경북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또 아니 뭐 전라도 쪽은 더 하지 않냐. 거기 뭐 거의 뭐 몰표인데 거기가 더 심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라도 쪽 상황은 모르니까 제가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만 할게요. 경상도는 제가 배우고 잘하고 느낀 곳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자식이다. 그래서 포용하는 마음이 크고요. 잘하든 못하든 찍어준다. 이게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저희 집안에도 잘 못하는 사촌 동생이 뭐 이 사고를 치고 그랬는데 뭐라 하는 어른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전부 다 감싸나 그런 마음이지, 내가 안 감싸 않으면 누가 감싸 하나 주겠노, 이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친한 후배, 정말 형제 같은 후배가 있는데 광주 출신입니다.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 오늘 녹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빗소리가 심한데 거의 뭐 빗소리가 녹화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들은 망했어. 오늘 영상은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듣기가 좀 그렇겠지. 어쩌겠습니까? 네, 전라도 쪽은 왜 몰표가 나오냐,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그런가. 일단 그거랍니다. 비유를 한번 들자면 경상도에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대구에 있는 경북대 교수님이 이렇게 어딜 가면 이분이 경북대 무슨과 교수님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대단하게 봐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가면 뭐 서비스라도 하나 더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호남 지방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전남대 어디 과 교수입니다 이러면 호남에서는 그런데요. 근데요 왜요? 뭐 어쩌라고요? 경상도는 이게 약간 특권의식이 있어요. 제가 학원 강사인데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사촌동생 우리 외숙모가 다른 분한테 저를 얘 교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저 학원 강사입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제가 이게 약간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허례의식이죠. 약간 좀 있어 보이게, 한마디로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적절한 표현이 딱 있어가지고 안 좋은 표현이지만 가오죠. 가오를 잡는다.
경상도는 가오에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 물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가오 잡는 거, 또 우리 새끼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비율이 높죠. 국힘당에서 이렇게 출마하게 되면 거의 다 당선이 되고, 호남 지방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기요 아니요. 그게 맞냐 안 맞냐는 거죠. 기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게 맞아 안 맞아 이건 거죠. 또 맞으면 다 그냥 그게 표를 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맞다 그렇게 생각되면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경상도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호남 지방에서도 경상도를 많이 찍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호남 지방에서는 기여 아니요. 그 사람이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럼 우리는 괜찮은 사람 찍을게. 그러니까 뭐 경상도니까 난 안 찍을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뭐 호남 지방 출신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고요. 전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경상도는 아이고 내 새끼, 호남에서는 기여 아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떤 몰표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특히 호남은 더 몰표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표라는 것은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이기는 거니까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 투표의 결과에 대한 이 과정과 성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뭐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데올로기, 이념 이것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거기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한국은 왜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느냐,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나쁘진 않아요. 서로 돕고 정도 많고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외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뭐 부모 자식 다 죽고 이러는데 얼마나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 성향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 생각나는 건데요. 제가 일본 교토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동네에 공산당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표를 붙여놓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공산당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지. 어디 공산당을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돌 맞죠.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돌 던집니다.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6.25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하면 아주 경기 일으켜요. 실제로 이제 공산당이 이 김일성이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빨갱이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 뭐 부모 다 죽었는데 분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데올로기를 너무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희석화되고 상념화된 것들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분법적 사고로 너가 지금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힘당이냐 이렇게 보통 뭐 갈라치기 이런 말 쓰는데 그 말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뭘 갈라쳐. 조금 크게 생각해보면, 일단 어르신들은 공산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개발하던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이것도 트라우마가 또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게 죽었으니까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적 트라우마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치를 되다 보니까 이성적 판단이 자꾸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분화되고, 어릴 때부터 청백전 이런 거 하면서 뭐 익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진영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경상도 살 때는, 대학부터는 서울에 왔지만 경상도 살 때는 그냥 그게 좋았어요. 민정당, 뭐 우리 새끼, 뭐 어른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구나. 근데 길을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원래 이 길이 맞나? 뭐 맞겠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잘못 들어와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경상도 살 때는 부모님 영향으로 우리 새끼, 내 새끼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시선을 느끼고 생각도 느끼고 또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해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든가 우리 진영인가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뀝니다. 생각은. 그때는 그게 옳았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사고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런 것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념의 양분화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국힘당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봐야 돼요. 좋은 점도 있고 당연히 나쁜 점도 있겠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들어봐야 되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의 관념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했던 사고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세월이 바뀌면 경험이 바뀌는 거고 나이가 드는 것이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나뉘는 것은 고착화죠. 이념의 고착화. 그런 거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몇 번 바뀝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것도 바뀌는데 어떤 정치적 성향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이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60년대생 이후부터는 70년대생도 마찬가지고요. 이후부터니까 뭐 다 들어가죠.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70년대생 이후, 뭐 60년대생도 잘 모르겠어요. 60년대생이 아니라서 제가. 70년대생 이후는 적어도 사고에 대해서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투표를 할 때 그 트라우마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상도는 그거죠.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정도 많지만 분노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몇 년간 안 보고 뭐 평생을 안 보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재미난 일화를 또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이제 아버지랑 하러 갔어요. 투표는 우리나라 비밀 투표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투표를 하시고 앞에 기다리시더만 안 나가고 퇴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찍고 나왔더니 제 표를 뺏어가지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성향과 같은 표를 했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민정당 쪽인가 봐요. 그때 민정당이었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가 아빠 생각과 같아야 된다. 너는 그래야 내 자식이다. 이런 것 좀 버려야 됩니다. 자식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계속 경상도에서 그렇게 있었으면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내 자식이 나랑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식이다. 이게 경상도 마인드거든요. 근데 또 서울에서 살아보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선착장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서 나올까요? 일단 선착장 뭐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살아보고 경험이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또 공부도 하고 이념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 모든 것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의 유연성, 민주당이냐 뭐 이념이 같냐, 뭐 이념이 같아야지 친구다, 제발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진짜 자유를 느끼는 거고, 정치는 우리의 생활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관료의식에 젖어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다. 내가 느끼는 이걸 똑같이 느끼는 사람, 그게 경상도 마인드거든요.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뽑아야 된다. 일은 그 다음입니다. 아닙니다. 일이 먼저입니다.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마 포용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물론 불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것도 자꾸 얘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은 2분화든 3분화든 우리는 뭐 다당제니까 그렇게 세분화됐다 하더라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가 정말 부국강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념에 휩싸이다 보면 이데올로기, 뭐 빨갱이, 뭐 빨갱이의 근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빨치산 아니겠습니까? 빨치산 전이 뭐죠? 팔티시즘이죠. 공산당 팔티시즘, 팔티시즘에서 빨치산에서 빨갱이. 공산당 자체는 뭐 이념 자체는 좋죠. 우리가 같이 일하고 애들도 같이 키우고 같이 잘 살자,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 현실 가능성이 없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이거 어디로 온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게요. 녹화가 길어지니까 이거 제자들이 쌤이 녹화가 너무 길어요, 좀 끊어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